계좌에 갑자기 2천억 원이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매해서 현금으로 빼버린들이 잠수를 탈까요? 아니면 거래소에 돌려줄까요? 실제로 2026년 2월 6일 저녁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 하나로 695명의 계좌에 평균 2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됐거든요.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60조 원이 넘는 규모였는데 빗썸의 시가총액보다 무려 90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은 이날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당첨자에게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순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당첨금을 일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원이 아니라 BTC, 즉 비트코인으로 말이죠. 2,000원을 주려던 것이 2,000비트코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약 1억 원 수준이었으니 1인당 평균 2천억 원 상당이 지급된 셈이었죠.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약 240명이 랜덤박스를 열어 이 엄청난 금액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즉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결과 빗썸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9천만 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오후 7시 30분경 8,10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하루 평균 4조 원 규모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 원까지 치솟았고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동 손절매를 걸어둔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도 저가에 팔려나가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했죠. 빗썸이 이 사고를 인지한 건 이벤트 시작 후 20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경이었고 거래와 출금을 차단한 건 그로부터 15분이 더 지난 7시 35분경이었습니다. 그 짧은 35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는 비트코인을 팔아 약 30억 원을 연결된 개인 계좌로 빼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데 약 100억 원을 썼거든요. 빗썸은 급히 오지급된 62만 개 비트코인의 99.7%를 당일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0.3%였습니다. 약 125개의 비트코인, 금액으로 따지면 13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에서 5만 개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보다 12배나 많은 62만 개를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장부 거래 시스템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거래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베이스에만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실물 코인은 그대로인데 숫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는 과거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똑같은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이미 현금화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매우 어렵다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국적의 한 사람이 실수로 200비트코인을 한국인의 거래소 계좌로 이체했고 그 한국인은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만질 수도 없고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법정 화폐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2021년 대법원 판결도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에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법원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인정한다는 입장이거든요. 2018년 대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당시 가치만큼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거나 파산한 경우인데요.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재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한편 빗썸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도 내놓았습니다. 시세 급락돼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사고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씩 지급하며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1,000억 원 규모의 고객보호 펀드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 날인 2월 7일 오전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고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오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빗썸 대표와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보고 있거든요. 장부와 거래소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고를 사전에 막는 내부 통제 장치가 있는지 모든 거래소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가상화폐를 장부상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평소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자산을 담보로 시세를 조작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른바 유령 코인의 허점이 드러난 셈인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발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고객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이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죠.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했는데도 법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물론 발행이나 유통, 공시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4년 7월 이하에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 법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금 보호 의무를 부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았다면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판결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잘못 입금된 가상화폐를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빗썸 사고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둘째, 실물 없는 장부 거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줬죠. 셋째,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라면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래소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부도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대에 걸맞은 법적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